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부터 바로 콕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난주처럼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버텨야 하는 건지, 반등 나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조절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번에 또 눌릴 경우에 기회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결국에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금요일날 삼성전자는요 23만 1,000원 마감했습니다. 전날 6% 넘게 급락했는데 금요일에는 0.22%로 상승하면서 일단 추가 급락은 멈췄어요. 그런데 장중 움직임을 보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9시 시가가 23만 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장중 최고점은 23만 9,500원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22만 9천원까지 밀렸다가 23만 1,000원을 만들고 끝냈습니다. 바로 이 움직임은 사자 사람도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아직 상당히 남아있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를 가지고 바닥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하고요. 단정 지을 필요 없어요. 반대로 이제 완전 끝났다, 나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겁먹을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캔들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요걸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움직임을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지 요걸 봐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봐야 돼요. 최근 외국인 매매가 굉장히 빠르게 뒤집히고 있어요. 7월 31일에는 980만 주를 샀습니다. 8월 3일에는 580만 주를 팔았죠. 그리고 또 4일에는 83만 주, 5일에는 31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6일에는 300만 주 가까이 299만 주를 순매도했어요. 이 흐름의 의미는 뭘까요? 자, 색깔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나오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확실하게 다시 매집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직 부족합니다. 가격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사파사파하면서 비중 조절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바로 이 균형이 오늘 어느 쪽으로 기우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딱 3가지만 정확하게 잡을 거예요.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강하게 사려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하는지, 어떤 반등은 진짜로 볼 수 있고 어떤 반등은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바로 이 자리 23만 원 이 위치에서 아래가 흔들릴 땐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기준을 잡아 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월요일을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 시간에 이렇게 영상 잡고 있는 옥수김 위해서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는 기준 잡다라고 4글자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방향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예를 들면 반등 아니면 추가 조정.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버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들어올 가격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근 외국인 수급을 보면 매수나 매도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8월 3일에는 강하게 팔았다가 4일과 5일에는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요. 6일에는 급락장에서 다시 대규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 자체를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비중을 크게 줄였다가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더 매수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여기에서 섣불리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이 무조건 다시 산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바로 이 매도의 속도가 둔화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주가 반전은 대부분 강한 매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강력했던 이 매도가 약해지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본장이 시작되고 외국인이 매도로 출발을 한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30분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서 매도 규모가 계속 커지는지 약해지는지 속도가 줄어드는지 거래량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한마디로 매도 규모가 더 이상 늘지 않고 프로그램도요. 매수로 돌아서면 삼성전자 저점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오늘은 지난 목요일과 다르게 볼 수 있겠다. 이런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살포시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어요. 매도 방향성도 더 커지고 있어. 이거는 반등 가격만 보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급의 방향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주식의 수는 한정되어 있죠, 여러분? 외국인이 팔면 누군가는 다시 그 물량을 매수해야 돼요. 받는 무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개인이 급락 물량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급락할 때 우리 개인들이 24만 원, 25만 원
이 위에서 계속 매수를 했다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그 가격에 새로운 매물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 힘들었으니까 올라와서 본전 위치가 오면 팔아야겠다, 매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전만 오면 줄여야지. 그래서 반등할 때는 단순하게 2%, 3%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본전 물량을 누가 받아주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개인만 계속 따라붙으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적 매물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화할 매물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돌아와서 개인들의 물량이 받아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매물대에 소화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이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은 매수 주체의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금요일 가격을 이용하면 오늘의 기준도 훨씬 단순해져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 가격을 이용을 하면 오늘의 기준도 훨씬 단순해질 거예요. 금요일 저점 얼마라고요? 22만 9천 원이죠. 고점은 23만 9,500원입니다. 종가는 23만 1,000원이죠. 본장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3단계로 봅시다. 자, 일단 최저점 22만 9천 원이죠. 여기를 일단 방어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시작가인 23만 5천 원 부근 회복. 그리고 최고점인 23만 9,500원. 사실상 24만 원 요 구간 돌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숫자만 보면 안 돼요. 23만 원 위치를 지키더라도 외인들이 계속 팔고 이 깔려있는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요걸 확인해야 돼요. 줄어들지 않으면 지지라인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2만 9천 원 이 위치를 잠깐만 깨더라도 상관없어요. 매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바로 23만 원을 회복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오히려 장 초반 투매를 받아내는 흐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장이 열리고 삼성전자에서 기억할 것은 23만 원이라는 가격이 아니라 23만 원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23만 원 수급 확인이라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본장 시작하기 전 기준 대응입니다. 계획이라는 거예요. 딱 9시 본장이 시작되면은 시장은 전혀 다른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요 윗부분 23만 8천 원 꼭대기에서 강하게 출발한다고 해볼게요. 곧바로 24만 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와씨 됐다. 이제 다시 가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 그러면서 또 추가로 프로그램도 매도해. 딱 처음 10분만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24만 원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죠. 그런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금요일의 최저점인 22만 9천 원보다 한 단계 밑에인 목요일 최저점 22만 8천 원에서 시작했다고 봅시다. 처음에는 무서워요. 그런데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어. 어라? 프로그램이 매수로 바뀌네? 그러면은 22만 9천 원 빠르게 회복하고 눌릴 때 거래량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쳐요. 떨어질 때. 그러면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움직임을 훨씬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가격은 약해 보이지만 수급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 매수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과 같은 방향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깔려있는 거래량이에요.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올라온다? 아, 하지 마세요. 자, 폭등해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것도 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가격은 약하더라도 수급이 강하게 올라간다면 요거는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해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중 대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만 기억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장중에 실시간 수급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대응하는 방법 아시겠죠? 냉정하게 주가를 바라보면서 수익의 길로 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도움 드릴 거예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삼성전자 실시간 타점 놓치지 않게 제가 바로 잡아드릴 거면서 추가적으로 구독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7월달 그렇게 힘들었던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게끔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소통방에서 매일 단타로 수익 보면서 삼성전자 타점까지 완벽하게 잡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단타 수익이 조금 더 받고 싶어요. 계좌 완전 망가졌거든요. 계좌를 조금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소통방 입장하셔서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짚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요. 항상 언제나 뜨는 종목들은 늘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양시장이 전부 다
약보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간 종목이 9종목이었고요. 15% 이상 급등한 종목은 7종목이 넘었습니다. 이런 장중에 묻지만 상한가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은 스윙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여기 눈에 띄는 스윙 종목 보이시죠? 네, 수익률이에요. 여기 수익률 보이시죠? 같은 종목입니다. 한 번 추천하고 한 번 더 갈 것 같아. 한 번 더 추천해서 보합이 얼마입니까? 이날 요만큼 먹고 추가로 이만큼 더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특히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 옥순이 힘내라고 댓글로 옥순이 화이팅! 이것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피로가 모조리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가를 움직이는 돈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 사업 자체까지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볼 때 딸랑 지금 뜨고 있는 HBM 점유율 요거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하면 절반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낸드,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까지 사업이 싹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의 방향을 보면 AI 반도체에서 메모리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부터 지금 저는 이거 봅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걸 줄 것 같대요. 파운드리. 완벽한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메모리 파운드리를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고요. 삼성전자 공식 뉴스룸에도 이렇게 브로드컴과 메모리, 파운드리 협력 발표를 7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HBM4는 이미 출하를 시작한 상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HBM4가 있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건 아니죠. 시장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원하는 건 HBM4의 판매량이 얼마나 늘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실제로 실적이 확보되는지입니다. 연결되는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기술 개발 뉴스보다요, 실적 전환의 속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조금 덜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랜드예요. 8월 4일 날 삼성전자는 FMS 2026에서 400단이 넘는 차세대 BV 낸드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의 설명에 따르면 V9 낸드 대비했을 때 메모리 밀도가 대략 한 58% 높고요. AI 시스템에 필요한 성능과 전력 효율 개선을 경영한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AI가 커진다고 GPU랑 HBM 요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 처리하는데 데이터가 늘어나면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고용량 스토리지도 같이 커집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AI 위크로드 확대에 따라 고용량 랜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HBM 딸랑 하나가 아니라 AI 메모리 전체 시장에서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예요. 이 부분이 중장기 삼성전자에서 긍정적인 근거라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9시 주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월요일은 수급, 중장기는 펀더멘탈, 이 둘이 반드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 레버리지 포지션과 청산, 외국인 자금 변동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겪었죠. 이 급락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이끄는 메모리 수요의 성장 자체는 유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회사의 실적이 무너져서 주가가 빠지는 건지, 아니면 높이 올라간 과열된 수급과 레버리지가 정리되면서 좋은 종목까지 같이 흔들린 것인지, 현재 이 두 번째 요소를 상당히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대응은 훨씬 더 명확해져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딱 3가지 대응으로 먼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강하게 출발할 경우 바로 지난 금요일 넥스트가 23만 5천 원에서 끝났죠. 그렇다면 오늘은 23만 5천 원 이상에서 시작해서 바로 24만 원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시초가만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먼저 외국인을 확인하고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 눌림이 만들었을 때 눌러지는 구간에서 거래량도 같이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가격, 외국인, 프로그램 요 3가지를 볼 겁니다. 24만 원 돌파했다가 첫 눌림에서 23만 5천 원 위치를 유지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금요일과 다른 그림이 나올 겁니다. 금요일 분봉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바로 조정. 그런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바로 상승. 그런데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바닥까지 잡혔습니다. 첫 눌림에서도 23만 5천 원 위치를 유지를 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금요일 그림과 다른 그림이 나올 거예요. 바로 여기서 포인트가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최고점인 23만 9천 원, 23만 9,500원을 실제 수급으로 넘어서는 거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위쪽 매물 소화를 확인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난 과거를 쭉 펼쳐가지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주가가 18만 9,200원까지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패턴을 볼 때 1번으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상승 추세 안에서 흔들림과 우리가 진짜 많이 힘들었던 이 구간 20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돌파했던 이날 대비했을 때, 그리고 30만 원 순식간에 돌파하고선 와우 그대로 40만 원 간다 보다 라고 생각했던 이 35만 원 위치 자리까지 찍고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붕괴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바로 추세선을 단순하게 긋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차트 툴을 이용을 해서 가격과 수급의 변화까지 확인을 해요. 최고점부터 현재 위치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지죠. 이게 뭐냐? 떨어지는 플러그 패턴 중에서 중심선을 봐요. 원래는 하방으로 떨어질 때는,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방으로 떨어질 때는 그래프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하단선 위에 제일 많죠. 그런데 지난 7월 말일부터 31일부터 시작해서 중심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항선이 상단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는 2단계를 넘어서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가 V자로 올라가는 추세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이런 이탈점이 발생되고요.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위치의 신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간단하죠? 현재 정확하게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도 낮아지는 삼각 수렴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 D-Day예요. 오늘 방향성이 올라가던 떨어지던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상승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늦게 진입했다고 울지 마시고요. 고점에서 비중 줄이지 못했다고 울지 마세요. 그 눈물 제가 싹 다 닦아드릴 거예요. 상승으로 올라갈 때 비중 관리, 기준점, 실시간 타점, 후회하는 심리에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그 첫 발자국부터 오늘 바로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한 상승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소통방에서 단타 잡으면서 이런 공부까지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린이 탈출하고 성공 투자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세요. 이번에 구독자 전용 비밀 소통방 지금 대략 한 3,000명 넘게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매일 단타로 심리 안정하고 정확한 타점으로 계좌 우상향 시켜보자고요. 혹시라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 외워가지고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 위해서 소통방 입장 안심 모바일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 보내기로 됩니다. 제 전화번호 세팅되고요. 문의라고 써 있어요. 그 옆에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전송 누르시면 저한테 전달되니까 링크 누르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이상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소통방의 입장에서 이런 달달한 수익 보시고 정확한 실시간 타점, 수급과 방향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통방에서 수익과 정보를 가득 들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단순히 예측으로 대응하지 않고 돈의 흐름, 그 방향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평생 수익 파트너 옥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